반갑습니다. 품질 납기 원가를 확보한 금형부품 개발 연구과제를 발표할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조동재 교수입니다. 먼저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1983년도 2월 달에 울산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1월에 미국의 명문대학인 코넬 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서는 1983년 1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를 했고 1999년에서 2003년까지 현대자동차의 주요 금형부서인 소재금형기술부장과 프레스기술부장을 역임을 하고 2004년에서 2010년까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임을 한 후에 2011년 3월에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과학대에 근무하는 중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현대중공업 기술 자문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건설기계사업본부, 중전기사업본부, 엔진사업본부 등의 신제품 개발, 금형에 관한 기술 자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울산 테크노파크의 전문위원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국가과제 평가 심사 및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력으로서는 현대자동차에서 부장까지 21년, 임원 7년 해가지고 28년 근무를 했고 울산과학대학에 임용되어서 지금 12년째 교수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논문으로서는 미국 코넬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재학을 할 때 Identification of New Product Opportunity for the U.S. Market에 대한 논문 외에 4편이 주요 논문이 있고 특허로서는 스프링백 보정이 가능한 프레스 금형 장치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 애드레스는 djcho@uc.ac.kr이고 연락처는 제 연구실 연락처입니다. 052-279-3132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대표 실무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금형개발 프로세스 정립, 두 번째는 금속 분야 3D 프린팅 산업 적용 기술, 세 번째는 금형 수명 향상을 위한 PVD 코팅 기술, 네 번째는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금형개발 프로세스 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형은 이런 10단계를 거쳐서 개발이 되고 이 금형을 개발하는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신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프레스 금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일반적인 금형은 뭐 단조 금형, 주조 금형, 다이캐스트 금형, 플라스틱 사출 금형, 알루미늄 사출 금형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스 금형을 예를 들어서 선행 검토부터 그 다음에 공법을 하고 그 다음에 성형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설계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 패턴이라 그래가지고 금형재를 만들기 위한 스티로폼으로 패턴을 만듭니다. 금형재와 똑같은.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패턴을 가지고 풀 몰드법으로 주조 작업을 해가지고 금형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금형재를 가지고 기계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상 조립을 해가지고 금형 공장에서 트라이아웃을 합니다. 일단 트라이아웃을 먼저 하고 여기서 성형성 확인이라든가 품질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나면은 직접 생산할 프레스 공장에 가서 라인 트라이아웃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제가 금형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금형 육성 단계 관리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형을 단납기에 또 원가가 저원가로서 품질이 좋은 금형을 만들려고 하면 이 금형 육성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금형 설계 단계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금형 제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금형 트라이아웃 단계에서 관리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6단계
선행검토, 금형설계, 금형제작, 금형사상조립, 트라이아웃, 양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다음은 각 공정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행검토는 제품 부품을 디자인하는 부서, 즉 연구소와 제품 금형을 개발하는 팀 간의 제품을 원활하게 양산할 수 있는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품 설계, 디자인이 잘 되도록 금형 설계 전 단계에서 필수적인 그런 공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서 금형 설계는 선행 검토가 끝난 제품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을 설계 시는 파팅 라인, 즉 분할선이죠. 그 다음 드라프트 앵글, 구배각, 시링키지 레이쇼, 수축률, 가공 요일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3D CAD 설계 후 CAE를 이용하여 성형 해석, 유동 해석, 응고 해석 등을 하여 불량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금형 제작에서 기계 가공입니다. 설계가 끝난 제품 금형은 CAM 프로그램을 한 후에 공작기계, 즉 머시닝 센터, 밀링 머신, EDM, 선반, 드릴링 머신 등을 이용하여 금형의 부품을 가공하여야 한다. 특히 금형 부품 가공 시에는 공차 준수를 철저히 하여 누적 공차로 인한 금형 부품의 불량률을 줄여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금형 제작에서 사상 조립 단계입니다. 기계 가공이 끝난 금형 부품은 금형의 표면 조도를 높여서 금형의 수명을 향상시키고 조립 시에 순서, 찍힘, 방지 등을 통하여 금형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금형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열 처리, 표면 처리 등을 금형 재질 용도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트라이아웃입니다. 사상 조립이 끝난 금형은 양산 장비에 올려서 시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이때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하고 금형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통상 트라이아웃은 2회 내지 3회 실시하여 양산할 수 있는 금형으로 육성을 합니다. 그럼 여섯 번째, 양산입니다. 트라이아웃이 끝난 금형은 양산 공장에 이관하여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초기 양산 시에는 사이클 타임을 공칭보다 30% 적게 하여 작업 후 문제점이 없을 시에는 정상 사이클 타임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큰 테마, 금속 분야 3D 프린팅 산업 적용 기술에 대해서 두 번째 테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속 적청 기술 개요와 산업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금속 적청 기술은 금속 분말을 분무 방식 등으로 급냉하여 고형화된 분말을 사용하여 분말 소결과 고에너지 직접 조사 방식을 사용하고, 박판 기반형은 산업적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분말 소결 방식이 적용된 금속 3D 프린팅 장비 판매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품의 복잡한 형상 구현이 가능하고 경량화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합금화된 금속 와이어를 사용하거나 수지와 금속 분말을 혼합하여 필라멘트를 기본 소재로 하는 재료 압출 방식, 금속 분말을 일정한 두께로 도포하여 바인더를 선택적으로 뿌리는 방식인 접착제 분사 방식 등이 여러 회사에서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속 적청 제조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고 절삭 가공, 서브트랙티브 매뉴팩처링과 대비되는 적청 제조, 어딕티브 매뉴팩처링이 공식적인 ASTM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을 보면 먼저 분말 소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고에너지 직접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접착제를 분사를 해야 되고, 네 번째가 재료 압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금속 분말 제조 기술과 평가는 적청 제조용 금속 분말 제조 기술이 있고, 또 적청 제조용 금속 분말의 평가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적청 제조용 분말의 종류와 응용 분야를 말씀드리면은, 분말의 종류에는 초내열 합금이 있고, 타이타늄 합금이 있고, 알루미늄 합금이 있고, 스테인레스 철계 합금, 이 네 가지가 주로 분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청 제조용 금속 부품의 분야별 적용 사례를 보면은 항공 우주 분야, 자동차 분야, 의료 분야, 기타 분야, 기타는 방산이라든가 에너지 금형이죠. 이런 네 분야에서 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금속 적청 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장비 분야도 연구를 지금 더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소재 분말 분야, 그 다음에
경량 및 통합 설계 기술 개발을 더 활성화하여 3D 프린팅 기술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D 프린터에 관심을 가진 것은 현대자동차에 근무할 때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때 독일에서는 이걸 상당히 실용화하여 금형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인서트를 만들어 가지고 금형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3D 프린팅은 수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만드는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고, 아직 금속 분야는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는데, 이 분야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은 상당히 더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연구 분야 세 번째, 금형 수명 향상을 위한 PVD 코팅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PVD 코팅 기술의 이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PVD라는 것은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이라는 약자입니다. 약자고, 표면 강화 처리의 예로서는 열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PVD 코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 CVD 코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PVD 코팅이라는 것은 고경도 피막층을 미크론 단위로 물리전기 정착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코팅 작업 공정의 프로세스를 보면은 입고 검사부터 세척, 전처리, 치구, 코팅, 후처리, 출고 검사 7단계를 거쳐서 이 코팅 작업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코팅 검사 장비로서는 코팅이 완료된 부품, 금형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하느냐 하면은 CMI 장비를 통해 가지고 코팅증 두께를 검사하고, 두 번째는 코팅 밀착력을 검사하고, 세 번째는 현미경 검사를 하여 코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금형 PVD 코팅 적용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AST1000ALTIN 코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알루미늄, 티타늄, 나이트로진 코팅입니다. 그 특성으로서는 코팅 성분이 알루미늄, 티타늄, 나이트로진이고, 코팅 두께는 2 내지 10 마이크로메타입니다. 경도는 비커스 경도로 약 3000 정도가 되고, 코팅 온도, 적용 코팅 온도는 1000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성으로서는 뛰어난 내마모성, 저마찰성이 되겠고, 적용은 딥 드로잉 금형, 포밍 금형 등에 적용을 한 사례입니다. 그 예상 효과로서는 코스트 세이빙이 한 60% 정도 되고, 금형 수명 향상이 약 2배 정도 향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연구 분야인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과제기획을 많이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특히 중소기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제기획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필요하면은 제가 또 컨설팅도 좀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과제기획의 정의를 보면은 정책 방향 설정에 의한 탑다운 방식과 기술의 수요를 반영한 바텀업 방식의 과제기획 전략을 통해서 과제의 국책성, 기술성, 시장성, 관리성, 중복성, 연계성 분석을 포함하여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일련의 과정을 과제기획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국책성이라는 것은 뭐냐? 정부의 R&D 정책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고, 권리성이라는 것은 개발될 기술의 특허 창출, 권리 보호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복성은 기지원 및 기개발된 과제와의 중복 정도, 중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제기획의 전략으로서는 먼저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국가에서 발표하는 우리 5개년 계획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산업기술 R&D 전략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술 수준 조사 및 기술 경쟁력을 분석해야 되고, 네 번째는 이 기술이 수요가 있느냐, 기술 수요 조사를 한 후에 과제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과제 발굴의 고려 요소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책성, 정부의 R&D 정책의 부합성, 권리성은 개발될 기술의 특허 창출, 권리 보호 가능성, 중복성은 기지원 및 기개발된 과제와의 중복 정도, 기술성은 기술 우위도, 시장성은 사업화 경쟁력, 연계성은 타 과제와의 시너지 창출 정도, 이런 걸 고려해서 과제 기획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과제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R&D 투자 전략, 기술 수요를 조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획 대상 후보 과제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획 대상 과제의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세부 계획은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사전 경제성을 분석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획 과제 목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기획 과제의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기획 과제를 하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네 가지의 연구 및 기술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산업체에서, 현대자동차에서 28년 동안, 부장 21년, 임원 7년에서 28년 동안 근무를 했고, 지금 대학에 와서 또 같은 분야의 연구와 과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과 납기와 원가를 만족하는 그런 부품, 금형을 개발을 하는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과제를 보시고 관심이 있는 회사에서 연락 주시면은 만나서 상세하게 좀 설명도 하고, 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